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8일 목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카톨릭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미니애폴리스 카톨릭 학교 내 성당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아동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총기 난사범은 20대 초반의 로빈 웨스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시민권 신청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30여 년간 중단되었던 이웃조사 제도를 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합법 이민 절차에도 장벽을 높이고 이민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오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폐지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 국제 우편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는 소액 소포에는 원산지 국가에 따라 종가세나 종량세가 부과됩니다. 지난 23일 토요일 오후 롤링힐스 지역의 한 고급 주택에서 세구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이는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 자살 사건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한편 사건의 당사자는 한인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보석 도매업체 RBJ 대표 천세철 씨로 확인되면서 미주 한인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오는 2026년 1월 27일부터 새로운 좌석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체형이 커서 표준 좌석에 앉기 어려운 이른바 플러스 사이즈 승객은 반드시 추가 좌석을 미리 구매해야 합니다. 나일스시가 주관하는 한인 연장자 대상 장수상 시상식이 지난 24일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정부가 특정 이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공식 주관한 첫 행사여서 그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나일스시에 거주하거나 관계를 맺어온 90세 이상의 한인 어르신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최근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 사이에서 성경 필사가 새로운 신앙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라이팅 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손글씨 쓰기를 멋있고 새로운 문화로 즐기는 현상입니다. 유럽 교회 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정의로운 평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화 회담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한 카톨릭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용의자는 현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27일 어나운시에이션 카톨릭 학교 내 성당에서 발생했습니다. 개학 첫 주를 맞아 미사가 진행되던 중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성당에는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함께 있었고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용의자가 성당 측면 창문을 통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네소타 경찰국장은 총격범이 최소 3가지 총기로 무장을 하고 수십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직후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8살과 10살 어린이가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총 17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이 중 2명은 현재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욱더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니애폴리스 카톨릭 학교 내 성당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아동 2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총기 난사범은 20대 초반의 로빈 웨스트만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현지 당국을 이용해 미니애폴리스에 위치한 어나운시에이션 카톨릭 학교 내 성당에서 총기를 난사한 총격범은 20대 초반인 로빈 웨스트만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총격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에 공유된
20분짜리 유튜브 영상이 웨스트만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한 손이 붉은색 노트의 페이지를 천천히 넘기고 바로 그 밑에는 총기 설계도와 같이 보이는 도면이 깔려있는 장면이 포함됐습니다. 지난 23일 토요일 오후 롤링힐스 지역의 한 고급 주택에서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이는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 자살 사건으로 추정된다고 현지 당국이 밝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오전 10시 20분경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 크레스트로드 이스트 100번지 블럭에 위치한 해당 주택으로 출동했습니다. 신고자는 자신의 여동생과 아버지가 집안에서 사망한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가 말한 2명 이외에 또 다른 여성 1명이 숨져 있는 것을 추가로 발견했으며 사망자 3명 모두 가족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부부는 2년 전부터 별거 중이었으며 갈등이 심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한 2명의 여성 모두 용의자인 남편에 대해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LA 한인타운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건 현장에는 강제 침입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총기 한 자루가 회수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 자살로 보고 외부 위협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편 사건의 당사자는 한인사회에서도 잘 알려진 보석 도매업체 RBJ 대표 천세철 씨로 확인되면서 미주 한인사회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시민권 신청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30여 년간 중단되었던 이웃조사 제도를 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합법 이민 절차에도 장벽을 높이고 이민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웃조사는 시민권 신청자의 인성과 품행, 헌법 준수 의식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이민국 직원이 직접 방문하는 대신 신청자에게 이웃, 직장 고용주, 동료, 사업 파트너 등 주변 인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적극 권장할 방침입니다. 이웃조사가 부활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FBI 범죄 기록 및 신원조사는 계속 진행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시민권 심사 절차는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오는 29일부터 미국으로 반입되는 $800 이하 소액 소포에 대한 무관세 정책이 폐지됩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으로 국제 우편을 통해 미국으로 보내는 소액 소포에는 원산지 국가에 따라 종가세나 종량세가 부과됩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제도가 외국 기업의 관세 회피와 밀수 등에 악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국의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을 통한 미국행 국제 우편 접수를 단계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 업체를 이용하면 발송은 가능합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오는 2026년 1월 27일부터 새로운 좌석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변경으로 체형이 커서 표준 좌석에 앉기 어려운 이른바 플러스 사이즈 승객은 반드시 추가 좌석을 미리 구매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플러스 사이즈 승객이 추가 좌석을 현장에서 무료로 받거나 사전에 결제 후 환불받을 수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제는 두 번째 좌석을 반드시 사전에 결제를 해야 합니다. 환불은 항공편 출발 시 남는 좌석이 있거나 동일 예약 등급으로 2장의 티켓을 구매한 경우에만 조건부로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오랜 전통이었던 자유석 제도를 폐지하고 사전 좌석 지정제를 도입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5월 무료 수화물 제도를 종료하고 추가 레그룸 좌석 유료화 및 심야 운항편 도입 계획까지 밝히면서 수익성 강화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는 실적 부진으로 투자자들의 압박을 받고 있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수익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나이스시가 주관하는 한인 연장자 대상 장수상 시상식이 지난 24일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시정부가 특정 이민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공식 주관한 첫 행사여서 그 의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나이스시에 거주하거나 관계를 맺어온 90세 이상의 한인 어르신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나일스 시장 조지 알포기아니스는 한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이민 생활에 감사하며 지속적인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레이크뷰 한인 장로교회 박교환 목사는 시장의 부친이 한국전 참전 용사였던 점을 언급하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아리랑 장구팀의 축하 공연도 행사의 흥을 돋궜는데요. 교회는 나일스 시장에게 한인 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진 전 교육위원은 시정부 차원의 이런 행사가 큰 의의가 있다고도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총 12명의 어르신이 장수상을 수상했고 수상자와 가족들은 함께 자리하며 축하의 시간을 나눴습니다. 최근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 사이에서 성경 필사가 새로운 신앙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라이팅 힙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손글씨 쓰기를 멋있고 새로운 문화로 즐기는 현상입니다. 바쁜 일상과 자극적인 콘텐츠에 지친 젊은이들이 디지털 피로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 글자씩 직접 옮겨 적는 행위는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힐링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한 읽기를 넘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영적인 행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을 필사하며 얻는 성취감도 큰 만족감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교회들도 성경 필사 캠페인을 통해 젊은 세대의 신앙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을 탐색하고 표현하는 아날로그 신앙의 부활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유럽 교회 회의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을 위한 정의로운 평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화 회담 이후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CEC 회장 니키타스 대주교는 우크라이나는 영토 탐욕에 직면한 결정적인 순간에 있다며 정치 지도자들에게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학살을 멈추고 정의로운 평화를 확립하라고 촉구하며 유럽 교회들의 연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에서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직접 회담을 제안했지만 러시아는 일부 영토 포기를 조건으로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러시아가 평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대규모 제재를 고려할 것이라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텍사스주 법무장관이 주 내 거의 모든 학교에 다음 주까지 10계명을 교실에 게시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명령은 일부 교육부에 대해 10계명 게시 의무화 법안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연방법원 판결에 뒤이은 조치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연방 판사의 명령 대상이 아닌 모든 교육부에 10계명을 게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음을 밝혔는데요. 그렉 에벗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라 학교들은 10계명 사본을 게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오전 중에는 구름 낀 흐린 날씨 보이다가 낮부터는 차차 개면서 맑고 화창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살짝 떨어지면서 선선한 가을 날씨 예상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 58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6시 12분,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30분입니다. 이상 KCBS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에 보내드린 굿모닝 시카고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